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판매와 캐스퍼 그리고 D2C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판매가 이제 점점 당연히 중요해지고 있죠. 사람들이 구매를 온라인에서 좀 많이 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언택트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전부터 사실 유통업계 쪽에서는 온라인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온라인 쇼핑몰도 열고 뭐 자체적으로 뭔가 플랫폼도 만들고 많이 했었는데요.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회사들이 빨리빨리 성장하는 거 보면서 뭐 쓱닷컴이라든지 롯데온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대기업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만 봐도 이제 어느 정도 잠재력이 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아무래도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화두를 갖고 있는 회사면 누구나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캐스퍼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D2C가 뭐냐, 온라인 판매하는 건 알겠는데 D2C가 뭐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온라인으로의 움직임은 이제 보통 D2C라고 하죠. B2C라고 하죠. B2C. 직접 회사들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이제 B2C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D2C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게 Direct to Consumer라고 해서 제조사나 아니면 제조 쪽에 가까운 회사들이 직접 유통을 하는,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 같이 온라인으로 판매가 많이 되는 거를 타고 좀 더 많이 실현이 되고 있고, 예전에도 D2C라는 게 있긴 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통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D2C는 B2C보다 훨씬 중간에 유통상이 적으니까 그런 마진을 세이브해서 좀 더 싸게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들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걸 뭐라고 하지? SNS 있잖아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유통 채널, 그러니까 SNS 채널에서 제조사들이 자기네 계정을 가지고 상품을 홍보하거나 브랜드 스토리를 알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판매가 이루어지는 혹은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 D2C라고 하는 게 요즘은 큰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쓱닷컴이라든지 롯데온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은 자기네가 직접 제조하는 것보다는 일반 유통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플랫폼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B2C에 좀 더 가깝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 이마트의 노브랜드라고 하는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쓱닷컴에서 직접 고객에게 판매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D2C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D2C라는 게 요즘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마존이나 뭐 이베이나 아니면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시거나 어떤 형태가 됐든 유통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온라인 마케팅 쪽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한데, 요즘 뭐 인스타그램 쪽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 인스타그램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뭔가 판매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통 쪽으로 대부분 귀결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제조된 상품을 마진 얹어서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B2C 영역에 계신데, 이 B2C가 D2C로 바뀌게 되면 결국엔 제조사랑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를 어찌 보면 계속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 우리가 이제 판매를 하죠. 그러면 제조사들이 직접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 자기네 계정을 통해서 판매되는 자기네 브랜드가 아니면 모두 다 아마존한테 얘기를 해서 다 리스팅해서 빼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상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옥션에서 뭐 삼성 제품을 파는데, 삼성이 그럴 리는 없지만 D2C 전략을 사용을 하게 되면
옥션한테 얘기해서 야 옥션 너네 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삼성 제품을 다 빼고 우리 삼성 쇼핑몰을 옥션 안에 넣어줘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삼성 전자제품처럼 이렇게 좀 덩어리가 큰 제품들은 그럴 리가 없는데 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옥션이나 뭐 이런 데서 재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은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제조사들이 온라인 판매를 하는 거는 이제 하루 이틀 일은 아니거든요. 그 뭐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체 판매망을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걸 지우고 자체 판매망을 최종 고객까지 연장하지 않는 전략을 이제 주로 사용을 했었죠. 제조사들은 이제 오프라인에서만 주로 판매를 하니까. 근데 온라인 판매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경험하셨겠지만 CS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게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소모도 많고 매출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조사들이 좀 그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를 좀 주저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온라인 판매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의 논리고 그 온라인이 시작이 되면서 이 커스터머 서비스도 좀 더 챗봇이라든지 막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대표적인 거는 챗봇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플러스 친구 같은 것들 거기도 뭐 챗봇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뭐 날레지 베이스라든지 그다음에 헬프데스크라든지 뭐 포럼이라든지 또 뭐가 있지? 뭐 이 정도만 해도 되게 커스터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채널이 많으니까 과거에 전화로 하는 모든 것들보다는 이제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업체들이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는데 요즘은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게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걸 약간 보완하듯 하는 거였다면 요즘은 거의 대체하는 수준이 되고 있고 실제로 앞지르는 게 머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도 전체 한 국가의 소비의 대부분은 거의 뭐 90% 정도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긴 한데 이런 소비재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하는 게 좀 더 많지 않나 혹은 비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요번에도 처음에 바이러스 퍼지기 시작했을 때 다른 나라들은 뭐 그 쇼핑센터나 아니면 슈퍼에 가서 막 사재기하고 막 이랬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신문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온라인으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이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언택트 기조에 맞춰서 더 그렇게 됐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캐스퍼는 뭐냐? 캐스퍼가 약간 그 유령 만화 같은 느낌이긴 한데 실제로는 이제 제조사예요. 여기도 굳이 따지면.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큰 대기업들 혹은 중견기업들 아니면 일반 제조사들이 온라인으로 다 진출하면 우리 같은 일반 셀러들이 앞으로 설 자리가 없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캐스퍼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D2C 개념이 굉장히 많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캐스퍼라고 하는 회사가 이 D2C의 약간 선봉장처럼 그 성공 사례로 많이 사용된 회사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약간 귀신 만화처럼 그런 느낌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별도 스크립트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침대 만드는 회사거든요. 매트리스 만드는 회사인데 그 요즘은 매트리스로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면 예전에는 매트리스가 왔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작은 박스에 넣어서 그 박스를 뜯으면 그게 펴지면서 매트리스가 되잖아요. 그걸 처음 시도한 회사가 여기 캐스퍼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서 고객이 직접 배송을 해야 되는데 부피가 너무 크면 배송료 너무 많이 드니까 그거를 이제 꾸겨 넣어가지고 만든 그걸 먼저 시도한 회사고요. 그리고
이런 D2C를 통해서 중간 유통망을 없애고 그 구전 마케팅을 통해서 마케팅 비용도 줄여서 고객에게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상품을 판매한다라는 것을 표방한 이제 회사인데, 사람들이 이제 성공적인 회사라고들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외형적으로만 보면 거의 3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냈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 걸 제가 아직 못 봤었는데 2018년도를 보면 3억 거의 3억 6천만 달러인가? 아무튼 뭐 이렇게 되게 4억 미만인데 4억 달러 미만인데 2019년에는 4억 달러 이상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4억 달러가 이상이든 미만이든 4억 달러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회사는 진짜 큰 회사죠. 그리고 고객도 한 150만 명 정도 확보를 했고 80% 정도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기준으로 보면 별이 4개죠. 별 4개인데 고객이 150만 명이면 엄청난 그런 후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회사인 건 맞아요. 이게 뭐 10년 동안 만든 회사가 아니라 한 기껏해 한 5년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VC 투자도, 벤처 캐피탈 투자도 많이 받고 해서 상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상장을 하려면 미국 SEC에다가 증권선물위원회에다가 S11인가? 아무튼 이렇게 프로스펙투스라고 하는 거를 제공을 해야 돼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다라고 해서 상장 그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이 회사는 성공적인 회사가 아닙니다. D2C에서 가장 성공적인 회사라고 회자되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VC들한테 투자를 엄청 많이 받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성공이냐라고 하면 약간 물음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 있다. 2018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매출이 그 3억 5,700만 달러거든요. 하지만 손실이 그 순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9,300만 달러. 그러니까 이게 한 26% 정도 돼요. 마이너스로. 손실이 26%예요. 이 정도를 매출을 냈는데 이 정도가 손실입니다. 그러면 뭐 하나 팔 때마다 내 매출의 4분의 1이 빵꾸라는 얘기죠. 위워크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니면 쿠팡이나? 쿠팡은 좀 심했나? 아무튼 위워크가 갑자기 생각나는 대목인데요. 2019년도에도 이제 SC에 제공한 자료에는 예전에 제공했어가지고 이거는 9월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매출이 뭐 얼마고 뭐 해서 이 손실이 마이너스 21.6%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D2C가 금방이라도 막 시장에 대해서 우리 다 일 없을 것처럼 얘기하더니 왜 괜찮다고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캐스퍼처럼 아직 대기업 혹은 뭐 제조사들도 제대로 온라인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캐스퍼라고 하는 회사도 사실 D2C 업체다, 온라인을 통해서 성장한 업체다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뜯어보면 캐스퍼는 그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그런 매출 있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만 매출이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연 20% 정도로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캐스퍼가 표방하는 판매 방식은 제조를 해서 고객에게 직접 판매해서 유통 마진을 없애자,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프라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장에다가 놓고 판매하는 것도 꽤 많아서 오프라인은 70%인가? 74%로 연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온라인 업체라고, D2C 업체라고 하긴 그렇고 일반 업체예요. 일반 판매 업체인데 일반 그 매트리스 판매하는 업체들과 똑같아요. 왜 그러냐? 이 제조사들이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긴 하지만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던 플레이북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업체면 온라인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하고 말한 것처럼 뭐 구전 마케팅을 하든 아니면 실제 온라인 마케팅을 하든 해서 커야 되는데, 실제로는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게 더 빨리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좀 온라인 업체, D2C 업체라고 진정한 의미에서 D2C 업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중첩적인 투자 때문에 상품 하나를 팔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매트리스를 하나를 팔면
$157를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이 회사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안 파느니만 못한 상황에 있는 회사인 거죠. 이게 D2C 업계에서 가장 성공적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캐스퍼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이제 마케팅 업계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면, 캐스퍼는 차라리 고객이 쇼핑몰에 오거나 매장에 오면 상품을 팔지 말고 $100짜리 쿠폰을 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었을 거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해요. 사실 그렇죠. 하나 팔 때마다 $157가 손해면 차라리 고객이 오면 $100짜리 아마존 상품권 하나 주고 집에 돌려보내는 게 이쪽에는 $57가 더 이익인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D2C 업계는. 그래서 온라인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랑 오프라인 성장 전략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중복적인 투자 같은 게 많이 일어나다 보니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 그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았었다고 했는데, 벤처 캐피탈 업체는 위워크에 투자한 이런 소프트뱅크랑 똑같이 여기 성장세만 보고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 비용을 넣으니까, 일반적으로는 VC들이 투자하는 업체들은 이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사용자 베이스를 늘리면 되는 온라인 뭐 앱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투자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데들은 어느 정도 이 사용자가 쌓여가지고 그 누적이 되면 뭐 광고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시장 그 도미넌스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재판매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과거에 투자했던 걸 다 회수할 수가 있는데, 매트리스 같이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들은 매트리스를 한 번 사면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매트리스를 한 번 사면 막 아무리 적게 써도 한 4-5년은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깔아놓으면 마이너스 $157를 깔아놓으면 다음번에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최소한 $157 이상은 사야 되는데 그게 10년 후라는 거죠. 혹은 5년 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사용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손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재판매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거를 견딜 수 있냐 없냐의 게임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무튼 VC들의 투자 전략과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의 부재, 그리고 회사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성장 전략 같이 사용하면서 생기는 이 괴리가 이런 사단이 난 거죠. 위워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이미 온라인 판매가 성숙기에 들어간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마켓컬리 같은 업체들이 디스럽션을 이제 간혹가다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는 정립이 돼 있고, 또 이 미국이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나라가 되게 좁잖아요. 그러니까 배송도 되게 쉽고 해서 온라인은 대기업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자본만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시스템적으로는 뭐 제 생각에는 금방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건데, 아직까지 그런 류의 성공을 거둔 업체가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만의 이 특이성이 조금 반영이 되긴 했겠지만 대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움직임이 좀 느리잖아요. 요번에 SK가 뭐 회사에 나오지 말고 그 주변에 있는 데서 일해라 막 하면서 그런 약간 뭐라 해야지, 일반 스타트업이나 벤처 회사에서 일어날 것 같은 행위들이 대기업에서 일어나는 건 되게 고무적이긴 한데, 그런 게 이런 전통적인 시장에까지 아직 파고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오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온라인 셀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은 지금은 아니라도 향후에 결국 제조사랑 경쟁을 해야 되는 구도가 분명히 생길 텐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리부터 이제 뭐 국가를 다양화한다든지 판매하는 데를 지금은 한국에만 판매하고 계시면,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만 있으면 뭐 미국, 캐나다, 뭐 중국은 좀 그렇고 뭐 동남아 뭐 이런 데로 계속 판매처를 늘리시던지, 아니면은 아마존을 하고 계시면 뭐 이베이, 그다음에 한국에는 뭐 쿠팡도 괜찮고요, 뭐 옥션도 괜찮고 라자다라든지 뭐 이런 데로 늘리시던지, 아니면 판매 상품을 그냥 우리는 실제 물리적인 상품을 팔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디지털 상품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필리에이트 판매라든지 이런 식으로 디지털 상품을 미리 준비해 두신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런 사태가 이미부터 계속해서 준비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마존 PL이 대표적이죠. PL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약간 좀 보편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자체 디지털 상품을 제작을 한다든지 자체 교육, 뭐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아니면 마케팅 대행사를 설립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구글에서 그 SEO 하던 친구들은 아마존에서 PL을 팔다가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을 갔다가 유튜브 갔다가 이제는 대행사를 차리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대행사를 차려서 여기까지 온 친구들도 있고, 이 대행사로 이거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거 도와주고, 이거 도와주고, 이거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프로그레션을 쫙 보면 사실 한국에 있는 셀러들이 따라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은 아마 요 언저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번에는 자체 이제 여기에서 경험을 쌓은 걸 가지고 자체 대행사를 설립을 해서 대행사들이 이제 난립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런 제조사들,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닌 제조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회사들이 온라인으로 진입을 할 때 도와주는 그런 조업자 역할이 아마 다음번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셀링 쪽에서 좀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이런 대행사들은 뭔가 이렇게 경험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직원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비즈니스가 거기에서 좀 계속해서 파생돼서 생기겠죠. 근데 이런 게 그간을 보면 이제 미국에서의 SEO가 막 크게 자랐을 때 그 이후 한 5년, 그다음에 PL이 됐을 때 한 2년, 인스타그램 한 1년, 유튜브는 뭐 거의 동시에.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제조사들이나 이런 뭐 대기업 말고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런 D2C 행위가 바로 일어나진 않을 거고, 그건 한 2, 3년 걸릴 테니까 미리부터 이런 걸 준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정립된 회사로 그 사람들을 맞으면 좀 더 수월하게 다음번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판매만 하시는 분들이 하다가 어느 정도 경쟁이 없어지면서 아 좋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D2C라고 하는 개념이 한국에도 분명히 금방 퍼질 테니까 이 캐스퍼라고 하는 회사의 사례만 보고 넋놓고 있지 마시고, 다음번 우리가 가야 될 시장은 뭔지, 다음번에 준비해야 될 우리의 비즈니스 상황은 뭔지를 좀 보시면서 각각 미래를 준비하시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준비를 했고,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로 이런 세계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만 다른 세계적인 이 움직임과 별개로 또 진행이 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내용이 길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